방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사용자가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직접 리퀘스트를 보냈어요. 웹 서버한테 forward.jsp를 보여줘 라고 요청을 직접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있어요. 브라우저가 요청을 보냈어요. 이 요청은 겟방식이에요.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것도 겟방식입니다. 근데 주소 forward라고 하는 주소를 준 게 아니고요. forward.jsp를 보여주세요라고 리퀘스트 요청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웹서버는요? 웹서버는 마치 HTML을 찾듯이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forward.jsp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해요. 있으면 그걸 그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response, 응답이죠. 이렇게 JSP만 있어도요. 이렇게 서블릿이 없고 서블릿을 거치지 않고 JSP만 가지고서 웹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실무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는 내일쯤 말씀을 드리고요. 전 시간에 했었던 방식은 리퀘스트를 일단 서블릿이 먼저 리퀘스트를 받고 그 리퀘스트를 서블릿이 forward, 재전송하는 방식을 통해서 JSP로 재전송을 하고 JSP가 HTML을 만들어서 응답, 리스폰스를 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 다시 웰컴 페이지로 갈게요. 웰컴 페이지로 가면 여기 세 번째 메뉴의 리퀘스트 URL은 forward예요. forward.jsp가 아니라 forward예요. 그죠? 첫 번째 리퀘스트가 있었는데 그 리퀘스트는 forward였단 말이에요. forward. 이게 서블릿에서 재전송이 됐죠. 그죠? 재전송이 됐으면 그 주소는 뭐예요? 뭐뭐뭐.jsp가 주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주소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jsp 하고 주소가 바뀌지 않았죠. 이게 forward 방식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리퀘스트가 forwarding 될 때, 다시 얘기해서 리퀘스트가 재전송될 때 forward 방식의 재전송은 웹페이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forwarding 방식의 웹페이지 이동은 요청 주소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랑 다른 방식이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리다이렉트 방식은 웹페이지의 주소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정리해 드릴게요. 재전송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request.get, request dispatcher, 그리고 dispatcher.forward만 하시면 되는데 정리를 좀 할게요. forward 방식의 페이지 이동. 지금 이 위쪽에서 한 일이 forward 방식의 페이지 이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forward 방식의 페이지 이동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클라이언트가 보낸 요청을 유지하면서 클라이언트가 보낸 요청을 유지하면서 이 유지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유지하면서 새로운 페이지, 예를 들면 이렇게 JSP와 같은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퀘스트 객체와 파라미터 두 겟에 무슨 파라미터가 있어요? 리퀘스트라고 하는 파라미터와 리스폰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리스폰스 객체가 유지된다. 자, forward 메서드 호출할 때 보세요. forward 메서드를 호출할 때 보면 웹 서버, 톰캣 서버가 두 겟을 호출할 때 전달한 리퀘스트가 있는데 그 리퀘스트를 그대로 넣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톰캣 서버가 서블릿의 두 개 메서드를 호출할 때 전달해준 리스폰스가 있는데 그 리스폰스를 역시 마찬가지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객체가 유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웹서버가 가지고 있는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있었는데 그걸 서블릿한테 줬어요. 근데 서블릿은 그거를 JSP한테 다시 전달한 거예요. forwarding, 전달을 한 거예요.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객체가 유지가 되고요. forwarding 방식의 페이지 이동은 같은 서버 내에서만 페이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로컬호스트잖아요.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서버 내에서만 페이지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같은 서버의 같은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서버의 같은 웹 애플리케이션 안에서만 페이지 이동이 가능해요. 다른 서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서버가 있는데 네이버나 다음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포워딩 방식에서는. 포워딩 방식에서 여기에서 www.naver.com으로 포워딩 해라 라고 안 돼요. 아시겠죠? 다른 서버 또는 다른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페이지 이동은 불가능해요. 이게 포워딩 방식입니다. 포워딩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아까 설명드렸던 거. 페이지가 이동하더라도 무엇이 변하지 않는다. 요청 URL 주소가 캐스트 URL, 요청 URL 주소가 변경되지 않는다. 유지된다. 변경되지 않는다. 최초 요청이 forward였었으면 끝날 때 요청 주소 그대로 forward. 최초 요청 주소가 테스트였었다면 끝날 때도 테스트. 이렇게 유지가 되는 페이지 이동 방식을 forward 방식의 페이지 이동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요 얘기는 나중에도 우리가 forward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요 얘기는 나중에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아까 제가 forward 방식이 있었는데 forward 방식과 또 다른 페이지 이동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redirect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redirect. 일단 여기를 먼저 아까 요거 다른 서버로는 페이지 이동이 안 된다. 요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http google.com 될지 안 될지 보죠. 네. 자, 서버가 재시작이 됐을 거예요. 서버가 재시작이 됐죠. 여기 고치니까.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볼게요. 인덱스 페이지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forward.test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와요? 가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주소는 forwarding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같은 서버의 같은 웹 애플리케이션 안에서만 페이지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서버나 다른 애플리케이션 페이지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렇게 이동 안 돼요. 구글로 가고 싶다라고 해서 구글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동작하죠. 여기에서 forward 테스트 하면 여기로 정상적으로 다시 한번 동작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페이지들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다음 볼까요? 다음에서요. 자기 사이트 안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다음에서 다음으로 가는 거죠. 다음에서 다음으로 가는 건데 자, 여기 광고 같은 거 보죠. 광고를 클릭하면 그 페이지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클릭을 했더니 딴 데로 갔죠. 자, 서버 주소가 어떻게 됐어요? 서버 주소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뀌었죠. 그쵸? 응? 다음에서 다음 페이지 안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뉴스 같으면 스포츠 기사 같으면 어떤 스포츠 기사를 클릭을 하더라도 그죠? 어떤 스포츠 기사를 클릭을 하더라도 여기 이동되는 페이지를 보면 항상 서버 주소가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 뒤쪽에 붙는 기사 내용들이 다른 거지. 보시면 손흥민 기사를 보고 있는데 sports.v.다음.net 뒤쪽에 있는 주소가 바뀌죠. 그 다음에 다른 기사 볼까요? 뭐 현역 제대하고 왔더니 뭐 이런 기사를 봤더니 자 여기도 앞에 있는 서버 주소는 동일하고 뒤쪽에 있는 주소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같은 서버에서 페이지가 바뀌는 거고요. 같은 서버에서. 자, 그런데 아까처럼 여기 광고가 있단 말이에요. 광고 클릭하죠. 광고 클릭하면 서버 주소가 어떻게 돼요? 아예 서버 주소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다음.net이 아니라 뭐 수산시장.com 뭐 이런 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웹페이지는 이렇게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같은 웹 서버 안에서 이동이 되는 것도 가능해야 되지만 다른 서버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서버로 이동을 시키는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같은 서버 안에서 이동도 가능해요. 리다이렉트 방식의 페이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리다이렉트를 해볼게요. 리다이렉트. 일단 인덱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덱스 페이지. 인덱스 페이지에서 리스트 아이템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앵커 태그를 넣을게요. 여기는 리다이렉트라고 할게요. 리다이렉트. 자, 일단 인덱스가 바뀌었죠. 인덱스가 바뀌었고요. 자, 그럼 요 페이지만 우리 열어볼게요. 요 페이지만 열어보시면 웰컴 페이지로 가면 되죠. 웰컴 페이지 생겼죠. 그죠? 웰컴 페이지가 생겼습니다. 리다이렉트 테스트라고 하는 메뉴가 생겼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자, 뭐예요?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주소를 처리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없어요.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면 웹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URL을 처리할 수 있는 웹페이지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서블릿으로 먼저 만들겠습니다. 서블릿으로. 서블릿 만드실 때는 어디서 만드시면 돼요? 웹 패키지. 패키지 밑에서 new 서블릿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서블릿 이름은요. 이번에는 아까는 forward test 서블릿이라고 했죠. redirect test 서블릿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redirect test 서블릿. 다른 것들은 다 디폴트로 놔주시면 돼요. 디폴트로 놔주시면 되고요. 넥스트. 여기 변경하지 않을게요. 이따 우리가 수정을 해버릴게요. 코드에서 직접 수정하겠습니다. 넥스트. 그 다음에 두 개, 두 포스트 체크되어 있죠? 피니쉬.
자, 이렇게 하면 새로운 클래스, 서블릿 클래스가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주소, 우리는 이 주소를 얘가 처리하면 안 되죠. 자, 그럼 이거 지워버릴게요. 자, 이거 지워버리면 이게 서블릿 클래스로 등록이 돼요? 안 돼요? 웹서버에 등록이 되지 못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노테이션이 없으면 이 서블릿 클래스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서블릿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만들어 주거나, 그죠?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또 어디서 할 수 있다? 웹.xml 배포 관리자 웹.xml에서 서블릿 매핑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해볼게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서블릿 먼저 만드시는 거고요. 서블릿을 만들 때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서블릿 네임 그리고 서블릿 클래스 두 개 필수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우선 클래스를 먼저 채울까요? 클래스는 방금 만든 클래스. 이 클래스가 어디에 있냐면 edu.web.intro 이 패키지 밑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안 나오죠 지금. 클래스 이름도 복사 redirect test sublet 하고서 여기다 붙여넣기.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이름을 주면 되죠. 이름을 클래스 이름에서 첫 글자만 소문자로 바꿀게요. 물론 클래스 이름 그대로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클래스 이름 그대로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뭐 이렇게 잠깐 바꿀게요. 바꾸고 자, 여기까지는 서블릿.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서블릿 매핑이 필요해요. 매핑 안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서블릿이 어떤 URL을 처리할 거냐 이걸 써주면 되죠. 어떤 서블릿이 redirect test 서블릿이 요 이름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URL 무엇을 처리하겠다? redirect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web.xml도 만드실 수 있으시겠죠.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 때 어노테이션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걸 이용하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web.xml을 직접 수정하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XML 방식이 서블릿과 JSP가 나왔었던 처음부터 있었던 그 기법이고요. 어노테이션은 나중에 생긴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긴 문법이에요. web.xml은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거고 어노테이션은 버전이 좀 올라가면서 버전이 발전되면서 생긴 그런 방식입니다. 두 가지를 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요거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든 클래스는 여러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서블릿 클래스로 매핑이 끝났어요. 매핑이 끝났고 여기 생성자 요거 필요 없죠. 생성자는 그냥 요렇게만 놔둘게요. 요렇게만 놔두시고 오버라이드 써주시고요. 자, 여기 필요 없어요. 우리 이거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다가 로그 하나만 넣을게요. 로그 하나만. 로그는 뭐라고 넣을 거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클래스 서블릿 클래스가 redirect test sublet이죠. do get method 호출 이라고만 넣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도요. 오버라이드죠. 오버라이드라고 해주시고 여기서도 로그 하나만 넣을게요. 로그는 이거랑 똑같이 여기를 지워버리시고요. 이것 대신에 두 get이 아니죠. 두
호스트를 호출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로그 출력하는 부분으로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web.xml 코드가 바뀌었고요. web.xml이 바뀌었고, 그리고 서블릿 클래스도 새로운 서블릿 클래스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배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버를 재시작을 시키셔야 돼요. 서버 재시작이 됐습니까? 네, 이렇게 서버가 재시작이 됐으면은요. 서버가 재시작이 됐으면 이제는 동작이 돼야 돼요. index.html에서 redirect test라고 클릭하면 이렇게 빈 페이지가 보여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페이지가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서블릿 매핑이 제대로 잘 이루어진 거예요. 서블릿 매핑이 web.xml 파일에 의해서 디플로이먼트 디스크립터에 의해서 매핑이 잘 됐고요. 매핑이 잘 됐고 그러니까 서버는 두 개 메서드를 호출해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되셨죠? 네.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리다이렉트 방식의 이 페이지 이동을 할게요. 리다이렉트 방식의 페이지 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리다이렉트 방식의 페이지 이동은 응답을 요청받은 페이지가 처리하지 않아요. 리퀘스트를 받은 최초로 리퀘스트 요청을 받은 페이지가 응답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리스폰스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포워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포워드 되고 나서 응답이 리스폰스가 유지가 됐었죠.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폰스 객체가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포워딩한 페이지에서 리스폰스를 만든다는 얘기는 최초로 리퀘스트가 들어온 객체한테 온 리스폰스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처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객체가 유지되지 않아요. 유지가 되지 않고요. 새로운 리퀘스트와 이 최초 요청받은 페이지에서 최초 요청을 받은 페이지에서 새로운 리퀘스트 객체와 새로운 리스폰스 객체를 생성하고 페이지를 이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사용되지 않아요. 얘도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리다이렉트 방식에서는 최초의 요청 URL이 유지되지 않고 이동되는 페이지 주소로 URL이 변경됩니다. 리다이렉트 방식은 같은 웹서버 내에서도 가능하고요. 같은 웹 서버 내부 또는 외부 서버의 주소로 모두 이동이 가능한 게 리다이렉트 방식이에요. 같은 서버로도 아까처럼 같은 페이지로 이동될 수도 있고 포워드처럼
그 다음에 광고 페이지 링크를 클릭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도 있는 게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리다이렉트는요, 하시는 방법이 간단해요. response send redirect라고 하는 게 있어요. send redirect. 여기다가 이동할 페이지만 딱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구글, 다음 이런 걸로 이동이 안 됐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이렇게. 바뀌었죠? 서버 다시 시작됐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 한번 올 거란 얘기예요. 실제로 이 페이지가 서블릿까지 도달을 했으면 최초 요청이 서블릿으로 도달을 했으면 이 문자열이 이 로그가 콘솔 창에 출력이 될 거고요. 로그가 콘솔 창에 출력이 된 다음에 웹페이지 브라우저에서의 주소가 어디로 바뀔까요? 다음.net으로 바뀔 거예요. 자, 테스트 해볼게요. 자, 웰컴 페이지부터 가세요. 웰컴 페이지부터 가시고요. 아직은 로그 없어요. 그죠? 리다이렉트 테스트를 클릭해 보세요. 여기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소가 http 다음 .net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자, 그게 왜 그랬느냐? 여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왔기 때문에. 일단은 최초 요청은 우리 웹서버가 로컬호스트가 최초 요청을 받았어요. 최초 요청을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우리가 동작시키고 있는 톰캣 웹서버가 요청을 받았고, 그래서 톰캣 웹서버가 그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주소를 처리할 수 있는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주소를 처리할 수 있는 두 개 메서드를 호출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리스폰스를 send redirect 보내버렸어요. 어디로? 다음이라고 하는 페이지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소가 아예 바뀌어버렸죠.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 여기 클릭할 때는 어디로 가요? 자, 여러분들 그 브라우저에서 이 아래쪽에 뭐라고 뜨는지 보세요. 마우스를 이렇게 올렸을 때 거기 뭐라고 떠요? 로컬호스트 JSP 1번 리다이렉트 주소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 주소가 리다이렉트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최종 결과는 뭐가 됐어요? 최종 결과는 다음.net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요청 URL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동되는 페이지로 URL이 변경되고 최초 요청 URL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게 유지되지 않고 다음.net이라고 하는 페이지로 URL이 바뀌어버렸어요. 리퀘스트가 완전히 다른 리퀘스트가 돼버린 거죠. 리스폰스도 완전히 다른 리스폰스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리다이렉트 방식의 페이지 이동입니다. 근데 리다이렉트 방식의 페이지 이동은요. 외부 서버로도 이동이 가능하지만 같은 웹 서버로도 가능해요. 얼마든지. 자, 그럼 여기를 바꿔볼게요. 여기를 redirect.jsp 이렇게 확장자까지 들어간 거예요. 확장자까지. 되셨죠? 저장하고 조금 기다리면 서버가 재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나오죠? 컨텍스트를 다시 로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나오죠? 네, 그럼 서버가 재시작된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브라우저에서 인덱스 페이지에서 자, 여기를 클릭하면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화면은 어떻게 될까요? 클릭하면 화면은 404, 주소는 redirect.jsp. 이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리다이렉트가 아니에요. redirect.jsp.
JSP 못 찾아요예요. 그리고 주소가 어때요? 주소가 우리가 최초 요청 주소는 redirect였었는데 이게 유지가 되지 않고 redirect.jsp라고 주소가 바뀌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리다이렉트 방식의 페이지 이동입니다. 포워드 방식보다는 쉬워요. 포워드 방식보다 쉬운 게 send redirect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만 호출하면 되거든요. send redirect라고 하는 메서드만 호출하면 되고 이동할 페이지만 딱 넣어주면 끝나요. 리퀘스트를 넣어준다거나 리스판스를 넣어주는 코드가 없어요. 왜? 새로운 리퀘스트와 새로운 리스판스가 만들어지는 거고 페이지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용될 일이 없어요. 단지 redirect라고 하는 메서드가 send redirect라고 하는 메서드가 리스판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메서드를 호출할 때에만 리스판스 객체를 이용하면 돼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404 에러까지 없애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만들면 될까요? 웹앱 밑에서 뭘 만들어주면 돼요? JSP 파일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웹앱 밑에서 오른쪽 클릭, New, JSP 안 보이죠? Other, JSP 선택하시면 돼요. 웹 밑에 JSP가 있어요. Next. 이거 그대로 이용할, 파일 이름 줘야죠. 파일 이름은 redirect.jsp라고 하기로 했죠. 그럼 여기 redirect. 확장자 JSP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만드는 게 JSP 파일을 만들 거기 때문에 확장자 안 쓰셔도 됩니다. Finish. 자, 만들어졌죠. redirect.jsp라고 만들어졌죠. 다른 거 다 똑같아요. 템플릿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만 HTML과 좀 다른 부분이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타이틀 JSP 1번이라고 할까요? H1만 넣을게요. 파일 이름 넣을까요? redirect.jsp 이렇게. 다른 내용들은 뭐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가 만든 웹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다이렉트 가보세요. 열리죠? 열립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서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굉장히 단순한 웹페이지 하나를 만들었고요. 제일 처음에 웰컴 페이지가 있는 상태에서 first sublet 클릭할 때마다 시간이 바뀌는 first sublet을 만들었고요. 사용자 정보를 입력해서 전송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송된 사용자 이름을 출력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forwarding 하는 테스트, redirect라고 하는 테스트. 웹에서 사용되어지는 개념들을 요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서블릿과 JSP를 이용해서 구현하면서 관련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되시나요? 안 되시는 분? 네, 오늘 하신 거 꼭 다 해보셔야 돼요. 웹은 이런 식으로요. 자바 파일을 만들 때도 있고 어떤 웹페이지를 만들 때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 거예요. 계속. 그리고 뭔가가 추가가 될 때 web.xml이 수정되기도 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를 수정하고 있구나, 무엇을 수정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페이지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네, 질문 있으십니까?